여러분, 공간도 상당히 무서운 공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나 괴물, 살인자보다 더 무서울 수 있죠. 오늘은 무서운 공간과 관련된 애니 속 에피소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공간이 가장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평가해주세요. 릭 앤 모티는 2013년 미국에서 방영한 심슨 다음으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천재과학자 릭과 덜 떨어진 손자 모티가 포탈건을 이용해 우주의 여러 차원을 넘나드는 모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세계관이 방대하기 때문에 에피소드 하나를 두고 여러 주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주제와 잘 맞는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티는 선생님이 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Me? What is 5 times 9? It's at least 40. Morty, that's exactly correct. 틀린 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티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한 학생은 뜬금없이 농축 암흑 물질 제조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릭이 나타나 샤워실로 데려가더니 옷을 벗고 샤워를 하자고 합니다. 뜻밖의 상황에 옷을 벗고 샤워를 하게 된 모티. 그리고 릭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현재 이곳은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이며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계인들은 노출한 모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노출을 해야만 외계인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뚱맞은 상황을 정리하자면 외계인들은 릭에게 농축 암흑물질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공간에 가둔 것이었죠. 다행히 릭은 시뮬레이션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오작동을 일으킨 뒤 모티와 함께 탈출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무사히 집에 도착한 릭과 모티. 하지만 공간이 갈라지면서 외계인들이 나타납니다. What's this? What could this possibly be? Because it looks like you're inside a simulation. Inside a simulation. You're still on the ship. 집까지 도망쳤지만 그곳 또한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공간이었죠. 다시 붙잡히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난 공격으로 다시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우주선을 타고 도망치는데요. 그리고 손주에게 암흑물질 제조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공간이 다시 뒤틀립니다. 이 공간 또한 외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이었고 모티 역시 시뮬레이션의 한 부분이었죠. 믿었던 사람마저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고 끝에 도달해도 다시 시작되고 다시 끝에 도달해도 다시 시작되는 벗어날 수 없는 무성 공간이었죠. 마치 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 같았습니다. 매트릭스를 연상케 하는 이 에피소드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주변 사람들이 실제일까? 혹시 나도 어떤 공간에 갇혀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무서운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무서운 공간은 괴담 레스토랑의 리플레이입니다. 14화 디저트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임의 엔딩과는 다르게 캐릭터가 나와 4가지 보상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소년은 의아해했지만 보상으로 리플레이 햄버거를 선택합니다. 이후에 소년은 리플레이라고 외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소년은 이 능력을 사용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때까지 과거로 돌아가 시험을 다시 치르거나 아침에 졸려서 일어나기 싫으면 전날 저녁으로 돌아가 다시 자거나 학교가 가기 싫으면 일요일로 되돌아가는데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친구와 함께 한 폐가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밖에 있는 낡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가야만 옥상에 갈 수 있었죠. 친구는 겁에 질려 도망가 버리고 소년 혼자 낡은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는 순간 낡은 계단은 무너지게 되고 소년은 높은 건물에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고 있던 리플레이를 외치죠. 하지만 돌아가는 시간을 잘못 잡은 소년은 추락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리플레이를 수십 번 외쳐도 떨어지기 전으로 갈 수 없었고 고층에서 떨어지는 공포의 순간이 반복될 뿐이었죠. 그렇게 소년은 수천 수억 번 리플레이를 외쳤고 현재까지도 리플레이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서운 공간에 갇히게 된 소년이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떨어져 죽는 것 뿐입니다.
방구석에 있어야 할 노진구가 무인도에 있습니다. 쟤는 왜 저기 있을까요? 진구는 집에서 부모님에게 찐따 같다며 야단 맞았습니다. 도라에몽한테 위로받으려고 했지만 걔 찐따 같다고 더 무시당하죠. 삐진 진구는 도라에몽을 기절시킨 뒤 성추행, 이젠 됐다. 아니 도둑질을 합니다. 9시 뉴스에 나올 법한 온갖 못된 짓을 한 뒤 뚝배기에 대나무 헬리콥터를 연결해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출해버리죠. 진구는 찐따마냥 혼잣말을 하면서 도라에몽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살던 곳이 더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평소에도 잘 사용하는 찐따 스킬을 시전합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된 진구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라에몽이 보고 싶다며 질질 짜면서 길을 걷다가 어떤 기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순만 성인이 되었지 하는 짓이 꼭 10년 전에 찐따 진구 같았습니다. 그 기계는 SOS 발신기였고 장난감만 보면 환장하는 진구였기 때문에 바로 작동시키자 도라에몽이 진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도라에몽의 도움으로 다시 집에 돌아온 진구.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다니. 하지만 진구는 10년 동안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시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도라에몽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출했던 그날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진구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타임보자기로 1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새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에피소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는 몇 가지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진구의 상태입니다. 타임 보자기로 모습을 바꿨다 하더라도 실제 진구의 나이는 20살의 성인입니다. 20살의 성인의 정신연령으로 10년 전의 진구를 연기해야만 하죠. 마치 피터팬 증후군처럼 말이죠. 성인이 어린아이를 연기한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구는 나이를 먹어도 진구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진구는 2명이다. 성인 노진구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과거에 가출한 시점으로 되돌아왔다면 그날 가출한 노진구는 무인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간 세계에서 노진구가 2명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미래에서 온 노진구가 가출한 노진구의 대역을 맡은 셈이죠. 가출한 노진구는 현재도 무인도에서 손가락을 빨며 구출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미래의 노진구와 도라에몽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모습까지 바꾼 미래의 노진구의 하는 짓을 봐서는 나 몰라라 그대로 방치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노진구는 무인도에서 죽었다. 스스로 해결 능력도 없어 매일 도라에몽에게 도움받는 노진구가 무인도에서 혼자 10년 동안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는 노진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노진구는 가출 시점에서 10년도 못 버텨 무인도에서 죽게 되었고 뒤늦게 시체를 찾은 도라에몽이 어떤 기계를 이용해 노진구가 죽기 전에 꾸었던 소망을 영상화해서 보여준 이야기라는 어두운 괴담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해피엔딩이 사실은 노진구가 죽기 전에 바랬던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유령은 공포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한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일으킬 정도로 무섭다고 하죠. 스토리가 나눠진 옴니버스식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제와 잘 맞는 고양이의 저주라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불타는 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야기는 한 여교사의 아침 출근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여교사가 출근길에 실수로 고양이를 쳐버립니다. 고양이가 죽은 줄 알았지만 여교사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그 모습에 놀란 여교사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죠. 학생 중 한 명이 등굣길에 크게 다친 암고양이를 가지고 왔다고 반장이 말합니다. 불쌍한 암고양이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해주자고 선생님께 보여주죠. 상자 안에 있던 고양이는 아침에 윙크를 날린 그 고양이였습니다. 여교사는 치유해주지도 못할 망정 고양이를 소각로에 버려버리죠. 야근을 하고 있는 여교사.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고양이 귀신.
귀신에게 쫓겨 학교를 탈출했지만 여교사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다음 장면에서 여교사가 죽었는지 화장터에 여교사의 영정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는 여교사는 비명을 질렀지만 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징징이의 시간여행은 스폰지밥 무서운 에피소드에 항상 포함되는 에피소드인데요. 징징이가 메아리만 치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갇혀 빠져나오려고 해도 같은 방향만 맴도는 무서운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무서운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갈래? 싫어! 징징이는 주말에 놀자며 귀찮게 구는 스폰지밥 일행을 피하기 위해 집게리아 냉동고에 숨게 됩니다. 깨다 돌렸고. 하지만 냉동고의 문은 고장나버리죠. 잠겼잖아. 안 돼.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없다는 걸 알고 찾으러 오겠지.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야. 기대와 달리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 2000년 동안 냉동고에 갇히게 됩니다. 미래의 스폰지밥의 도움으로 깨어나게 되지만 비키니 시트는 모든 게 얼어붙어 있었고 살 수 없는 곳이란 걸 알게 된 징징이는 과거로 가고 싶다고 스폰지밥에게 말합니다. 스폰지밥은 타임머신이 있다며 징징이에게 알려주지만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복도 끝 왼쪽에 타임머신이 있어. 어머, 맞다. 거긴 깡통 따는 기계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지만 원시시대로 가버린 징징이. 그곳에서 원시인 스폰지밥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빨을 드러내며 징징이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겁먹은 징징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도망쳤지만 레버가 고장나버리는 바람에 어느 시간대의 세계인지 모를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은 백색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으며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징징이가 원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소리에만 반응하는지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이상한 공간이었죠. 무서운 공간이란 걸 깨닫고 도망치지만 같은 자리만 맴돌 뿐이었죠. 타임머신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징징이가 갇힌 이상한 공간이 이 에피소드의 무서운 포인트지만 사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징징이가 냉동고에 갇혀있을 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친구로 알려진 스폰지밥 일행이 평소에 징징이를 없애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나?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폰지밥 일행은 징징이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 스폰지밥이 아무리 까불거려도 징징이와 어느 정도의 우정이 있는 친구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징징이가 사라지자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평소 친한 척하며 놀자고 했던 이유도 징징이를 괴롭히기 위해 했던 행동처럼 보입니다. 징징이가 항상 얘네들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둘째, 스폰지밥과 뚱이는 징징이를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시간대에 스폰지밥 일행은 징징이를 항상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래 세계 스폰지밥은 타임머신이 있는 방을 잘못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징징이는 갈갈이 찢겨 죽을 뻔했죠. 어머, 맞다. 거긴 깡통 따는 기계다. 그럼 오른쪽으로. 원시시대의 스폰지밥 일행은 징징이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시적인 본능이 가장 솔직한 본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에도 징징이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과거와 미래의 스폰지밥 일행은 여전히 징징이를 괴롭히고 있었으며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스폰지밥 일행은 어떤 방식으로 징징이를 없애버리려고 했을까요? 세 번째, 스폰지밥 일행은 징징이가 냉동고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구해주지 않았다. 징징이는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갇힌 것도 아니고 집게리아 냉동고에 갇혀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혹시 알고도 모른 척했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모른 척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스폰지밥 일행은 징징이와 친한 척했을 뿐 사실은 극도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냉동고에 갇힌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어 알고도 모른 척 방치해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스폰지밥 일행이 징징이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연 비키니시티는 징징이에게 안전한 장소였을까요? 오히려 아무도 없는 무한의 공간이 징징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공간이 순위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이 가장 무서우셨나요?